연말이 되니까 다들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유 새해 되면 공부해야지 다 그러고 노는 거야. 그래 1월 1일 날 공부 딱 하려고 결심했는데 빨간 글씨야. 그러니까 오늘 마저 놀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1월 1일이니까 그죠? 2일부터 이제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또 뭐라 28가지밖에 없고 또 그죠? 그러면 에이 지나 그럼 또 뭐요? 구정이요? 그 결국 언제? 3월달에 하는 거죠. 3월 되면 또 뭐야? 꽃피는 춘삼월이네 또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또 꽃놀이 가야 되는데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는요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따부터 내일부터는 없어요. 그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하긴 지금 너무 빡시게 할 거 없지. 이 시점에서 막 그렇다고 오늘 막 공부하고 막 오후에 도서관 가서 막 빡시게 공부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아직은. 그죠? 오늘 수업 나온 게 자인 거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나온 거 잘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럼 해보세요. 그 다음 필요 경비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경비가 항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328페이지 329페이지 거기 읽지 마세요. 329페이지 보면 3번에 취득하액이라고 돼 있죠. 그게 있고 실지 거래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경비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330페이지부터 이게 필요 경비액이에요. 그러니까 330페이지 실지 취득하액, 331페이지 자본적 지출액, 그죠? 뒷장 넘어가면 양도비 있죠. 이게 필요 경비 항목이거든요. 그걸 싹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맞았니, 틀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다 외우면 되는 거지. 못 외우겠죠. 그죠?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1월달에 강의할 때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필요 경비 해당되는 게 그걸 써드려요. 한 7개 정도. 그거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고 얘가 그리고 작년, 재작년 연장 2년 나왔어요. 이 필요 경비 부분이 원래 1년 한 번 나오고 연장 나올 정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연속 2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안 나왔고 그럼 내년에는 뭐 2년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다 하진 않아요. 그 2년 동안 시험에 나온 것도 이쪽에 써뒀던 것들 중에 정답이 다 2개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가 항목 나와 있고 뭐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적 지출이면 지출한 거잖아요. 그럼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 중에 내가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그 지출로 인하여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지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어. 그런 지출이 뭐야? 자본적 지출이고 현상 유지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 지출 항목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 가면 그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래요. 어떤 사람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속을 파는데 값은 뭐 5억을 받아요. 근데 을은 우리는 5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5억 2천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갑이 야 너는 왜 2천만 원 더 받아? 그런데 을이 뭐라래요? 야 니네 집 화장실 뭐야? 우리는 비대야. 그죠? 얘는 비대 설치했어 화장실에. 그러면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층수인데 값은 비대가 없고 비대 아니고 얘는 비대면 그러면 그 비대 설치에 돈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그 비용 2천만 그 비용이 그럼 필요 경비 인정될 것 같아요? 그만해서 돈 더 받아? 2천? 그럼 비대 설치한 게 2천만 원 더 비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같은 들어가겠어? 여기 왜 5억 2천이니까 우리는 비대 비대 설치했어요? 그럼 비싸지 2천만 원 주고 들어가야지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경비 인정돼 안 돼? 안 돼요. 예를 들면 돈은 들어갔잖아. 지출은 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증가되는 지출이죠. 나중에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쉽게 이런 거요. 같은 지출인데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한 돈하고 양악 수술한 거 그 차이예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한 건 현상 유지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양악 수술은 그 가치 얼굴 확 저기 하는 거잖아요. 확 달라지잖아.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자들. 어우, 여자들 독해요. 그래서 오래 살아. 그 양수를 하는 거 보셨죠? 옛날 TV 한번 나와서 성형 다큐멘터리 3일에 나왔는데, 야,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거더만요. 이 뼈를 깎는 거잖아요, 뼈를.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 깎는다니까? 야, 그리고 붕대 이렇게 감고, 야, 그걸 견딘다. 야,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까지. 그죠? 근데 여자들이 참 독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 남자들 하겠어, 남자들? 양악수술 한다가? 우리는, 아이고, 난 되는 데 살다 죽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것도 그 기본 틀이 무조건 한다고 다 예뻐지진 않아. 그죠? 그죠?
그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디 가겠어. 그죠? 그거 연예인들 되게 이쁜 여자들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애 봐봐. 컴 이물 없는 애 있어요. 엄마 원래 그 성형 전 모습을 닮은 거죠. 근데 걔는 걱정 없어. 왜? 엄마가 성공했잖아, 성형으로. 그냥 해주면 되지. 돈 있는데 뭔 걱정이야. 상관없는 거지. 그죠? 아니면 연예인은 되게 이쁜데 엄마 아버지가 되게 안 이쁜 사람이 있어요. 걔는 진짜 우월한 유전자만 받은 거지, 부모님. 의외로 근데 여자들이 이쁜 탤런트들 중에 부모가 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인물이 없어. 근데 막 딸이랑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 그 최고 좋은 우월한 유전자만 두 개를 다 받은 거죠. 그지? 그런 게 있는 거지. 여러분은 뭘 받은 거예요? 무슨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이게 최선이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그래도 인물이 괜찮으신 편인데 맨날 그래. 우린 누구 닮았나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인물이 있으시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되게. 근데 자본 적 시출. 우리 와이프도 가끔가다 쌍꺼풀 한다고 댓글 회사 와서 죽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당신이 지금이 제일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럴 때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딴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계속 이쁘다고 해야 돼. 막 아우 당신 얼마나 이쁜데 이쁘기만 해. 몸매도 키도 크지 몸매도 좋지. 이거 다 성격까지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없는 소리 막 하는 거지. 없는 소리.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얼렁으로 넘어가야죠. 얼렁뚱땅. 그죠? 자, 그래서 요 경비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볼 거 없고. 341페이지 8절에 이제 거기부터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장기부유 특별공제. 자, 얘 이름이 장기 뭐라고요? 보유래요. 얘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보유를 하라는 얘기죠. 얘는 무조건 보유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보유 기간이 얼마냐면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그죠? 책은 일단 놔두세요. 어차피 341페이지인데 볼 거 없어요. 왜냐면 설명하고 나서 책 읽을 거니까. 제가 설명할 때 책을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뭔데 어디 못 찾는다니까. 어디 있는지. 다 찾고 나면 저는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 계속 여러분 책만 찾다 가는 거 뒷북만 치는 거야. 나 이거 설명할 때 극적으로 찾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고 또 극적 찾으면 또 여기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맨날 책만 찾다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설명을 듣고 나중에 책 읽을 거예요. 장기보유. 이게 여러분 설명만 잘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막판에 물어보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뒤에 질문하잖아. 그럼 이거 뭐였죠?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간과하는 거야. 그냥 지금은 대충 들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내가 혼자 공부할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지금 하고 말 거야가 더 맞는 거죠. 자, 3년 보유죠? 왜? 보유를 해야 돼. 3년.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특별공제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전부가 공제받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특별이라 해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지. 우리 세법 제목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관련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뭐랑 관련된 거다? 부동산 관련 조세니까 당연히 뭐는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불문하고.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무조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개가 공제 대상이 들어갑니다. 자, 입주권 나오네. 입주권 들어보셨나요? 입주권. 그죠? 자, 이거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에 밖에서 공사하나 보네. 아파트 한 채에 분양권 하나 가지고 분양권 아파트 한 채에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2번. 이 중에 하나는 1주택이고 하나는 2주택이 됩니다. 어느 게 2주택일까요? 2주택. 1번하고 2번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2번이 2주택이에요. 2번이. 얘는 1주택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양권, 입주권이죠. 자, 얘는 분양권이 뭔지 아시죠? 분양권은 여러분 여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한 분양권. 근데 그 아파트 한 채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몇 주택자다?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근데 주택 하나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얘는 2주택자가 됩니다. 같은 적인데 얘도 주택은 아니고 얘도 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숫자에.
그러니까 이 집을 팔려면 너 몇 주택이냐고 숫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은 안 들어가지만 입주권 숫자에 들어가니까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 그럼 우리 여러분 남양주는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2주택자는 뭐 세율도 중과세하고 그다음에 뭐 장기부여 특별공제 안 되잖아요. 이때 얘기가 아파트만 두 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있고 뭘 가지고 있어?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저는 2주택자예요, 여러분. 2주택이 되는 거죠. 이래도 2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 나는 이건 주택 아니니까 요거 팔면 나는 1주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분양권은 뭐다?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지만 입주권은 포함이 된다. 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이래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얘가 2주택이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되거든. 조정대상 지역에. 그럼 만약에 이럴 수 있죠. 그럼 주택 하나 있고 입주권이 있어. 입주권을 먼저 팔면 몇 주택일까요? 입주권을 먼저 팔면 얘는 중과세 할까 안 할까요? 주택은 중과세 한다 했잖아요. 2주택은 그죠? 남양주. 그러면 입주권을 먼저 팔면 얘는 중과세 할까 안 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입주권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뭘 하겠냐면 이 시험을 다 붙어. 한 명 빼고 누구? 한글 못 띈 사람. 한글 못 띈 사람은 떨어져요. 여기 한글 못 띈 분은 빨리 집에 가야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글 못 띈 사람들은. 얘가 주택이요? 얘가 주택이 뭐라고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쓰지. 한글 못했어. 여기 주택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아, 입주권이잖아요. 입주권이 무슨 주택이야? 이 주택 아니잖아요. 입주권이잖아. 주택 숫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2주택 3주택 뜻은 뭐야? 내가 뭘 팔 때 주택을 팔 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상태인데 얘를 먼저 팔아요. 그러면 주택을 먼저 팔죠. 그럼 얘가 집을 팔잖아. 그럼 뭐라고 물어봐? 너 몇 주택이니?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은 몇 주택이야? 숫자 물어보잖아. 그럼 얘는 주택은 아닌데 숫자에 들어가니까 몇 주택이야? 2주택이죠. 자 근데 얘를 먼저 팔아. 이거 팔 때 너 몇 주택이니?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왜? 내가 집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뭘 팔아? 입주권 팔잖아. 아니 주택이 아닌 걸 먼저 파는데 여기다 대고 너 몇 주택이니? 뭐대로 물어봐. 어차피 얘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중과세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뭘 판다는 거야? 집을 먼저 팔 때, 주택을 먼저 팔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2주택이 된다는 얘기는 뭘 먼저 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먼저 팔 때. 집을 팔 때는 숫자를 물어본다니까. 그때는 얘가 숫자에 들어가니까 2주택자지만 얘를 먼저 팔아버리면 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주택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뭐를 해?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내면 끝나는 거죠.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 얘기. 어쨌든 얘는 입주권이 이건데 여기서만 입주권을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뭔지를 볼게요.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자 이게 갑건데 얘가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간다 쳐봐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되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 갑이 이 재건축에 뭘 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합 설립하면 사업을 시행하죠. 그럼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그 정비법에 나옵니다. 도정법에 재개발 재건축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한번 하려면 겁나 복잡합니다. 막 시끌시끌하고 지금 여기 뉴스 보세요. 뭐 어디도 뭐 지금 어디도 뭐 재건축해서 했는데 막 그 내부 막 분란 생겨가지고 막 시끌시끌. 이건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 이건이 이게 크거든요. 그제 걸렸잖아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 롯데건설이야 막 이 대기업 건설회사 다 걸려 들어갔잖아. 왜 재건축 그 달라고 막 조합원들에 뇌물 주다 걸린 거야. 막 봉투 막 줘 막 5만 원짜리 막 넣어가지고 막 주고 뭐 옛날에 어디서 뭐 LG랑 막 저기는 뭐 우리한테 주면 니네 이주비 가구당 7천만 원씩 주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일단 이사 가야 되잖아. 공사 기간 동안에. 그럼 이주비를 7천만 원 주겠다. 이사 비용을 한 집당.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라 공사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남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최소 수천억. 막 길면 몇 조 되니까 뭐 엄청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울 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만약에 되려면 막 프랭카드 붙여 경축부터 막 추진위의 결성, 조합 결성인가 사업 시행인가 다 필요 없고요. 뭐가 딱 떨어져야 사업을 시행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건축하면 이제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공사 끝나면 나는 이제 몇 평 받을까 이렇게 평수 지정하거든요. 그럼 나는 원래 30평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하면 40평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10평 더 받는 거잖아. 그럼 10평 더 받는 만큼 내가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고 나는 그냥 25평 들어갈 거야. 그러면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도 내가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정하는 거예요. 계획을 미리 짜고 나서 뭐를 해? 인가를 받아요. 남양주시청에 인가를 받아. 그러면 여기 인가 떨어지면 이제 뭐야?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철거하겠죠. 그죠? 그럼 갑은 이 부동산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갑이 저 조합에 뭐예요? 조합원이잖아요. 그 쟤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완공되면 여기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얘가 이걸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유 기간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을 보유했고 입주권 상태로 1년을 만약 보유했다. 그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장기 보유를 받으면 이때 보유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는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몇 년일까요? 뭐 3개 중에 하나요? 1번 1년? 1년 아니면 5년 아니면 6년이겠죠. 그죠? 객관식으로 1년, 2번, 6년, 3번,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답이 걔만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똑같아. 크기도 똑같고 오히려 막 누가 답인지 하고 쳐다보니까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 글씨가 안 보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딱 보자마자 정답인 애가 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그죠? 이거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준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만.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왜, 그러니까 얘가 법이 개정된 거예요. 얘가 몇 년 전에. 원래 안 해줬어요. 근데요, 이 입주권이 누구 거예요, 지금? 그쵸? 갑 거죠. 갑 거잖아. 어떤 분이 을이래. 나오지던 을을. 갑 거잖아. 그럼 갑이 이 집을 팔고, 이 부동산 팔고 입주권을 샀나요? 아니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없죠. 그 상태에서 그냥 입주권으로 바뀐 걸 얘가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갑이 야, 왜 장기 보유 안 해줘?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야, 너는 입주권이 부동산이 아니잖아. 너는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기잖아요. 얘가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돼? 이때. 만약 입주권 바뀌기 전에 팔면 얘가 뭐야?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얘는 장기 보유 받아 못 받아? 받죠.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여기는 안 해준 거 이해할게. 왜? 여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동산이었으니까 이만큼은 장기를 해주는 게 뭐다?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는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은 이 입주권 얘기가 뭘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보유기간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관리, 처분, 객인가일까지다. 일단 기본 개념은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쵸? 매매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장기보유 받았죠. 을이죠, 을. 이 을이 나중에 이걸 병한테 팔면 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왜? 얘는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죠. 그냥 얘한테 뭘 산 거야? 입주권을 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입주권 얘기 나면 기본 개념이 관리처분객 인가일까지 간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승계취득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해주는 거야? 원조합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주권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하면 입주권 하면 이거 하고 그냥 얘는 승계취득은 안 된다. 이것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입주권은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그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 입주권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안 되느냐? 미등기는 안 됩니다.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되죠. 세금부터 의도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미등기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남양주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남양주가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안 됩니다. 얘는 안 돼. 그죠? 미등기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주택 이상이어도 뭐가 안 된다. 장기 보유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를 해주느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 자, 일반적인 경우는 얘가 몇 년부터 받는다고요? 3년부터 받아요. 1년의 공제율이 2%입니다. 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팔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팔면 3% 공제를 받아요. 그 내년 1월 1일부터 팔면 2% 공제로 바뀌어요. 그 공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이게 작년에 개정되고 시행을 2019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이미 개정돼 있는 거고 시행만 1월 1일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금을 더 내는 거죠, 우리가. 그잖아요. 3% 공제 받던 걸 2%씩 받으니까 그러면 6% 이렇게 하는 거죠. 뭐 4년이면 8%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해서 얘가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몇 년? 15년 이상 가면 이제 몇 대? 최대 얼마까지? 30%까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치가 30%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30% 받을 수 있거든요. 3%씩이니까. 근데 공제율은 최대치가 30% 똑같은데 비율이 2% 줄었기 때문에 기간이 15년 이상 보유해야지 최소 15년은 돼야 몇 프로까지 공제 받는 거야? 30%.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게 최대치예요. 여기 개정이 된 거죠. 개정. 그죠? 뭐 개정상이니까 뭐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든 나온다 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공제를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느냐? 그죠? 양도 차익입니다. 차익. 이런 데서 많이 틀려요. 이걸 카약 그렇게 돼요. 양도 카약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중에 카약 그런데 틀려버린다니까. 차익에 대해서 6%, 8%, 최대 얼마까지?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뭐 거기다 1세대 뭐 1주택 해가지고 이게 나와요. 여기는 뭐 얘는 3년에 1년에 8%에서 3파는 24 해가지고 최대 10년 넘어가면 80%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렇게 80%. 이건 뭐 뒤에 잠깐 설명할 건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뭘 받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는데요. 그럼 얘는 최소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고요? 3년 이상이죠. 그럼 여러분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뭘 받아야 돼요? 비과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세금을 낸다네. 그럼 그런 게 있느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대상인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볼 건데 고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가주택. 앞전에 했었죠. 고가주택. 그죠? 고가주택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인데 비과세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억울하죠. 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덜 내도록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주겠다. 그때 공제율이 그래서 1년에 8%씩 해줘요.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얼마까지 받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세금을 실제 낸다 할지라도 보유기간이 길어버린 이 공제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굉장히 적게 냅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왜? 비과세 대상이 못 받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왕창 내라 그러면 가만 안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은 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2%씩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보고 맞춰보세요. 여기 보고 책 보지 말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몇 프로 공제 받을까요? 5년 이상 6년 미만 보였어. 몇 프로? 이게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원래는 몇 프로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멈칫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멈칫하면 1번 10%, 2번 12%. 10% 정도, 10% 정도. 12%가 안 되고. 그죠? 이상, 미만. 5년 이상이니까 5년은 여기 들어가죠. 6년 미만이니까 6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코스가 6년 이상 7년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이고 여기가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법조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강의할 때는 그냥 5년 그러면 10%, 6년이면 12%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문제 6년 이상 7년 미만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엉키는 거야 갑자기. 12%인가? 14%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골 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틀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만 하면 10개는 맞아. 근데 왜 못 맞아? 실수하거나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니까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잡으시면 돼요. 이건 앞으로 문제풀이에서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341페이지. 341페이지. 그 2번에 장기부유 특별공제라고 돼 있죠? 앞에 좋은 얘기 나와 있고요. 뒤장 넘어가면 공제 대상이 나와요. 2번에 공제 대상. 자,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단독은 안 돼요? 미등기 안 되고 누진세율의 10% 또는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주택 이상. 그러니까 2주택자는 플러스 10%하고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할증하거든요. 좀 이따 세율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랬죠. 이번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지배 그랬잖아.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뭔 얘기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승계 취득한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3번에 공제 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유기금을 공제를 급한다. 그랬죠? 그 밑에 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일반 부동산은 2년부터 해서 15년 이상은 최대 30% 받고 1주택자는 24% 시작해서 최대 얼마까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4번에 보유기간 계산 나오죠? 그 보유기간 계산할 때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기존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일로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제일 헷갈리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입주권. 그죠?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보유 기간을 어디까지 따진다는 거야? 그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따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헷갈리면 가로 옆에다가 입주권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면 관리 처분 인가 전 양도차의 보유 기간은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입주권을 말한다. 이렇게 입주권. 그럼 입주권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나 항상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기본공제 해주면 되는 거죠?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어떻게 되냐? 자, 기본 이렇게 돼요. 자, 쟤는 장기 보유죠. 그럼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기본은 뭐요?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죠? 자, 기본 공제예요. 그러면 얘는 공제 대상이, 쟤는 특별 공제인데, 얘는 기본 공제니까, 얘도 뭐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 그러니까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전부 다 공제받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겠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는. 미등기는 여러분 세금 포탈 의도로 가진 거잖아. 그죠? 그 미등기는 제외죠. 그러면 장기와 기본공제 동시에 안 되는 게 뭘까요?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거.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게 뭐예요?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거. 미등기잖아요. 여기 미등기. 지금 뭔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멍 하고 앉아가지고. 그죠?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죠? 기도. 가서 뭐 하는 것도 뭐 하셨어? 막 성가대하고 막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그럼 힘들죠. 그럼 안 나왔겠지. 그럼 지금 여기. 그죠? 엄마들이 힘들 때가 그거죠? 결혼을 늦게 하면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 가서 애가 유치원 가는데 졸업할 때 뭐 해? 매년 애들 재롱잔치야, 재롱잔치. 거기서 죽는 거야. 재롱잔치 이제 엄마들 불러가지고 뭐 시켜, 이제. 그런 거 시키거든요. 엄마들도 뭐 하나 시키거든. 모여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람이 없어. 근데 나도 나가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30대 초반인데 나는 40대야. 죽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40 넘으면 허리가 어딘지를 못 찾아. 근데 가면은 자꾸 거기서 율동할 때, 율동 같은 거 이렇게 허리, 시작할 때 이렇게 허리에 대거든. 허리가 어딘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표시가 안 나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지. 되게 허리는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자연스럽게 하면 돼. 자, 제가 그러겠다 갑자기. 자, 허리에 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허리야. 그러니까
거의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 몸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기억하면 거의 걸린 거야. 간단한 방법이죠. 그죠? 제가 옛날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을 잠깐 했는데, 제가 이제 IMF도 이런 것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했는데, 선생님은 아니고 특활활동에서 뭐 이렇게 과학 놀이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그 한 유치원에 3년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거기는. 근데 3년 있으면요, 5세 반부터 7세잖아요. 그러면 5살짜리가 졸업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걔네 집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다 알아. 왜? 그 5살짜리가 저를 볼 때마다 3년 동안 고해성사를 해. 여러분,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는 애 있지.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애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고해성사를 해. 그 사람 안 물어봐요. 왜?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 만났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그럼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도 이쁘게 잘 왔네. 밥은 다 먹었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밥 먹었죠? 하는 순간 애가 손을 딱 들어요. 선생님, 저는 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그럼 저 옆에 내가, 선생님, 저는 뭐 굴비를 먹었어요. 그래. 옆에 내가 손들이, 선생님,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갑자기 애가 들어서 저는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멘붕이 오는, 갑자기 밥을 안 먹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래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 네. 그러면 지가 막 얘기를 해. 왜 안 먹은지 안 물어본 자기가, 우리 엄마는요 막 잠을 자빠잔다는 얘기를 하고, 엄마가 막 잔다는 거야. 아침도 안 줬다는 거야. 아빠도 맨날 집에서 자고요. 막 그 집안 얘기를 한다니까. 막 골 때린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막 3년 지나니까 막 걔는 엄마 보는 게 두려운 거야. 엄마가 나중에 재롱잔치 때 왔어요. 재롱잔치 왔어. 내가 걔한테 들은 정보에 엄마가 막 집을 돼지우리처럼 막 산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머리 세팅하고 막 깔끔해. 와, 근데 이미지가 딱, 아니야. 근데 나는 들은 게 있잖아. 아이고,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유치원 엄마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별 얘기 다 한다니까. 우리 아빠 집에 있대 맨날. 참. 그게 애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애들은 다루는 방법이 눈높이 맞추면 딱 간단해요. 그 눈높이에 맞춰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근데 왜 애들이 안 따냐면, 내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막 얘기하잖아. 안 들어요. 5살, 7살, 7, 거기 맞춰서 얘기를 하면 돼. 눈높이 맞춰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 돼. 말투도 그렇게 하고. 그럼 딱 막 애들이 줄줄줄줄 막 얘기해. 줄줄줄 막 고해상사듯이 막 서로 경쟁해. 서로 지가 얘기했다고 막 서로. 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애들이 막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 여러분,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자기 있을 걸, 여기도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그죠? 엄마가 만나 머리도 안 감고 막 새떡 자가지고. 그죠? 내 친구가 옛날에 미술학원을 했는데, 걔가 이제 차로 이렇게 태우러 다니잖아요. 근데 걔가 예비군 훈련 간다고 저한테 이틀만 해달래, 운전을. 그래서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전 아파트 이렇게 가면, 내가 이틀 하면 느낀 게 있어. 엄마들이 일단은 아침에 유치원 애들 보낼 때 눈곱도 안 띄고 나와. 그죠? 이제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이미 출근했어. 애는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막 그냥 나오는 거. 막 파자마짬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게 문이잖아. 문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입구들 거기다 딱 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숨어가지고 애만 이렇게 팔만 내보고 애만 이렇게 내보내. 얼른 갔다 와, 이렇게. 왜 못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정문에서 이제 애를 픽업할 때 있거든. 정문에 오면 엄마들이 나와야 되잖아. 오긴 왔어. 다 머리는 묶었죠. 왜? 모자 쓰거나 머리 묶고 기름은 묶었고, 아니면 다 모자 썼어. 왜? 뭐 이렇게 됐거든. 지금 차다 나왔거든. 차다. 아이고, 내가 진짜 그거 보고, 야, 게을르기가. 그래서 그럼 빨리 들어가든가. 또 안 들어가? 또 자기가 서서 얘기한다. 거기서 또 그 와중에. 왜? 비슷하니까. 둘 다 모자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조심해요. 그죠? 미리 얘기해 주는 거 내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다 얘기한다니까. 미능이는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고. 그죠? 그럼 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나이나 생명도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해준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해주니? 공제 얘기 나와요. 얘는 금액으로 해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제 금액이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그렇지. 공제액이 크면 막 꼬치꼬치 따지겠죠. 그냥 안 따진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이에요. 자, 소득별로 나왔네요. 이게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나와요. 대상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고, 얘 묶어요. 그래서 얘가 1년에 250만 원, 얘가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제가. 그럼 얘가 지금 소득별 공제라는 건 이게 묶어가는 거죠.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1월 달에 건물을 팔았어요.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250만 원, 그죠? 자, 2월 달에 토지를 팔았어요. 얼마 공제 받을 수 있다? 네, 이건 안 돼요. 그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얘 각각 250이 아니라 이 4개 묶어서 1년에 250이에요. 그럼 얘가 250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해에는 얘네들은 아무리 팔아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때 당시 200을 받았어요. 그 얼마 받을 수 있어? 50은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3월 달에 얘가 주식을 팔면 얘는 250 팔 수 있겠죠. 왜? 그룹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해에 주식 팔면 공제가 안 되고 5월 달에 파생상품 팔았다? 얘도 25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묶어서 그래도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얘들이 무조건 해주는 거지. 공제가. 그죠? 그러니까 장기는 자산별 공제라고 해가지고 얘는요. 토지 건물 팔 때마다 공제 받아요. 대상만 해당되면 10번이건 20번 계속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소득별로 묶어서 1년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고 얘는 인적 공제예요.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인데 만약에 갑을병이 공동소유라고 했다. 그죠?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한 번만 받겠죠. 왜?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요, 기본 공제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니까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이게 이제 물건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공제해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소득이 얼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 이거를 갑을병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근데 갑을병이 3명이 지분이 똑같아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 나눠내는 거예요. 자기 지분대로. 인적공제니까 다 사람별로 가니까 기본 국세는. 그러면 4천, 4천, 4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세금이 덜 나오죠. 왜? 1억 2천일 때 누진이면 얘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죠. 누진돼서 세율이 높아지니까. 근데 나누면 4천, 4천, 4천이니까 세율이 낮아져요. 그리고 각자 기본 공제를 250씩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법은 세금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공동명의가. 그죠? 일반 단독보다는 얘가 훨씬 유리합니다. 국세 파트는. 근데 지방세는 똑같아요. 왜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해 취득할 때 물건에 대해 내는 거니까 물건이 하나니까 100명이든 1000명은 소용없는 거고. 근데 나중에 국세 파트 갔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기 때문에 얘가 유리한 거죠. 양도세도 유리하고 종합소득세도 유리하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인적공제다. 그런 거죠. 시험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거든요. 근데 올해도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어딘가 문제가 나온다 치면 얘가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어쨌든 왜? 또 올해 개정은 또 있으니까 내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자, 교재는 344페이지 2번에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이 나오죠. 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득별이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죠.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얼마?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 소득별이 1, 2, 3번이에요. 1번 토, 건, 부, 기. 단, 미등기는 안 되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들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공제 방법 나오죠? 공제 방법. 다른 건 됐고요. 그죠?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번 공제 방법의 양가로 3번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 입주권에 하나여 공제되나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뭐 시험에 억식이 어렵게 나올 것 같지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걸 바꿔내는 거죠. 그죠? 기본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장기 보유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별거 없어요. 문제가. 여기서 내봤자 어떻게 내겠어? 문제가 내용이 뻔한데. 그죠? 그러니까 문제 몇 개 풀고 정확히 정리하면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이것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빼고 나면 뭐가 나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오른쪽 345페이지 보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와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가주택. 자, 그 고가주택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풀 건데. 자, 고가주택.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주택이야? 무슨 주택? 비싼 주택이죠? 고가. 그죠? 이때 얼마냐면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무조건 다른 건 안 따져요. 면적이 얼마냐, 뭐 걔가 지역이 위치가 어디냐 상관없는 거지. 지리산 저기 두메산골에 20평짜리 쓰러져난 초가집인데 양도를 10억에 했어. 그럼 걔는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무조건 뭐만 따져? 금액만 실거래가로 9억 초과되면 얘는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럼 아까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9억 초과는 고가주택입니다. 네, 고가주택은 고가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뭐로 만들어놔요? 그냥 주택은 뭐다? 비과세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근데 굳이 고가주택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뭔가 얘는 원칙적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비과세 됐는데 뭐래? 야, 너랑 나랑 같은 비과세 같은 레벨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일반 주택이고 나도 비과세지만 나는 고가주택이야. 그걸 알아야 돼. 네가 이거 하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일반적인 주택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원칙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형평성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지. 어떤 애는 9억에 팔고 어떤 애는 9억 10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죠. 근데 얘는 고가주택이잖아. 1억만 넘어도 고가주택이니까. 그럼 얘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얘는 10원 때문에 9억 10원을 다 세금을 내래. 그러면 얘 입장은 열받죠. 왜? 아니 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는 나도 비과세 대상인데 10원 때문에 다 내고 얘는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얘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해줄게. 어디까지? 9억에 해당하는 만큼은 너도 뭘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왜? 전체를 세금 내는 게 어디까지는 9억까지는 뭘 해줄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자, 10억에 팔았어요. 양도가액 10억이야.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자, 필요 경비가 5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요? 5억 나왔죠. 자, 근데 얘가 지금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얘를 세금을 다 내면 안 되죠. 왜? 이거는 10억 전체의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죠. 10억 중에 얼마까지는 9억까지 뭐 해줄게? 비과세. 그럼 세금을 내는 건 10억 중에 1억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의 10분의 9는 비과세 주고 세금은 얼마만 내라? 10분의 1만 내래.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럼 결론 얘는 얼마는 세금 안 내는 거야? 4억 9천원 비과세 받은 거죠. 왜? 이것만 세금 내라는 얘기지. 20억에 팔았어요. 20억에. 양도가액 20억이야. 그러면 양도차익 구한 다음에 20억 중에 얼마까지? 9억까지는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세금 내는 거 얼마? 20억 중에 11억을 세금을 내겠죠. 그때는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되고 양도가액이 30억이면 30분의 9는 비과세 30분의 21은 과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 거다? 요게 뭐라는 겨? 양도가액이고 요거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죠. 왜 9억을 뺀다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 주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양도면 10분의 10-9니까 10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해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 장기보유 특별은 똑같다는 얘기지. 장기보유 특별 이게 5천이잖아요. 얘가 고가주택이잖아. 만약 10년 부였다. 그럼 아까 몇 프로 받는다 했어요? 80% 받잖아요. 그럼 이거에 80% 해주는 거야. 58, 40? 4천만 원이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나와. 여기다가 기본공제 250이면 과표가 7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세 5억이었는데 실제 세금 내는 과표는 750만 원밖에 안 나오지. 6%니까 6, 7은 42, 6, 5, 30, 45만 원에다가 지방세 45, 4만 5천 원, 49만 5천 원밖에 안 나와. 50만 원도 안 나오죠. 이 상태면.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장기부유 특별공제가. 8%씩 공제 받으니까. 그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가주택이 뭐니? 그러면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까지면 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지금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쉬었다가 이제 결정되면 뭐 하면 돼? 세율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쉬다가 356페이지 세율부터